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학 시절 재테크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학업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았죠. 우리는 연애를 하며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졸업 후 둘 다 원하는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에 서둘러 결혼을 하였고 조기 은퇴를 늘 꿈꾸고 있어 매일 공부를 통해 분석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결혼 후 투자한 것이 소위 대박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죠. 남편은 늘 투자할 곳을 찾아다니며 가지고 있는 돈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장모님 음식 솜씨 그냥 냅두면 너무 아깝지 않아? 이 정도 솜씨면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야. 반찬 한 번이라도 맛없는 적도 없고 누구나 좋아할 맛이잖아. 우리가 투자해서 가게 차려드리는 건 어때? 자리만 괜찮은 곳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저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생전 사업과는 거리가 있던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엄마였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엄마한테 여쭤보고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사업 관련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집안 살림만 했지 가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괜히 사업 시작했다가 잘못돼서 너네만 피해 볼까봐 걱정도 되고 그리고 너네 투자금만 까먹는 거 아닌지 몰라. 사실 나도 요즘 너네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나니깐 적적한 것도 있긴 하지.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데 나도 생각해볼게. 하셨고 얼마 뒤 엄마도 가지고 계신 노후 자금이 있으니 투자금은 반 정도만 빌려주면 본인이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가족과도 돈관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업 투자금을 모두 해준다 해도 엄마는 계속 거절하셨고 남편은 장모님이 너무 부담되어서 그러신 것 같다며 엄마의 뜻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식당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음식은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 했던 약속대로 엄마는 저희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도 넉넉하게 주셨죠. 남편은 이렇게 장사 수완이 좋으신데 진작에 식당 차려드릴 걸 그랬다며 흡족해 했습니다. 식당 오픈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와 엄마네 가게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를 드시더니 이렇게 맛있는 밑반찬들과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면서 왜 이제야 솜씨를 보여주셨냐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제 어깨까지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사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모임할 때 와도 되나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가게 홍보 좀 해드릴게요. 말하셨고 엄마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친구들 모임으로 엄마 가게를 방문하셨고 친구분들 역시 너무 맛있다며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선 단순히 식사하시고 가셨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엄마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날 모임으로 식당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앞에서 자기 아들이 차려준 가게라며 과시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대화에 끼어들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아 별 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가게 이모님에게 들은 내용으로는 그날 시어머니는 엄마한테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아랫사람 부려먹듯 대했다는 거죠. 이모님은 본인이 가져다 드린다 하면 시어머니가 사돈이 가져다 주세요. 제 친구들이 왔는데 사장님이 직접 해주셔야죠. 하고선 그날 계산도 안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랫사람 부려먹듯 대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어머님 오늘 엄마네 가게 가서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셨대. 당신 알고 있어? 그런데 와서는 친구분들 앞에서 당신이 차려준 가게라고 하더니 아랫사람 부려먹듯이 대하셨대. 어머니 너무 사돈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뭐라고 해. 그리고 오늘 드시고 간 음식값도 지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우리한테 매달 원금이랑 이자 준다는 거 말 안 했어?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식사 비용을 바로 저희 엄마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모님께 시어머님이 추후에 방문하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바로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모님께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가 오늘도 친구분들 앞에서 엄마한테 진상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연락했지만 받지 않으셨고 회사에 있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모님이 서빙할 때 들은 말로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 가게 차려준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와서 밥 먹을 때 내 이름 대면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다들 들릴 일 있으면 밥 먹고 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더니 사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친구들 그때도 보셨죠?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에요. 얼굴 익혀두시고 제 이름 말하면 돈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해 엄마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이 어려우세요? 제 친구들이 제 이름 말하면 돈 받지 말고 식사 대접하시라고요.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제 가게인데 왜 제가 이분들한테 공짜로 식사를 드려야 하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 가게 우리 아들이 해준 가게잖아요. 그러니 엄마인 저는 물론이고 제 친구들도 대접해 주셔야죠. 받기만 하고 입 싹 닦으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며 뻔뻔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한 성격 하는 엄마는 처음에는 꾹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돈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가게 제 가게예요. 제 돈 반 넣고 반은 애들 돈 빌려서 매달 원금이랑 이자 따박따박 주고 있는데 누가 가게를 차려줬다는 말씀이세요? 내용을 아시려면 똑바로 알고 오세요. 지금 하시는 행동 상당히 불쾌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래도 반은 우리 아들 돈이 맞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라고 아이디어 준 것도 내 아들이 준 거 아니에요. 애초에 내 아들 아니었음 이렇게 장사도 못 차렸을 양반이 어디서 큰 소리예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지난번과 같이 밥값 계산 안 하고 나가려고 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남편과 저는 놀라 불이 나게 달려갔죠. 시어머님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엄마한테 우리 아들 왔으니까 당장 가게 빼요. 소리쳤고 모든 사정을 들은 남편은 어머님을 보며 장모님 가게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는 게 당연하지 왜 계산도 안 하고 나와서 이게 뭔 망신이야. 교양머리 없게 행동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장모님 복이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소리쳤습니다. 이해력이 딸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시어머니는 아들 뭔 소리야. 가게 아들이 해준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장사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너 몫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지. 너가 하자는 말도 안 했어 봐라. 사돈이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나 들을 수 있었겠니? 상황 파악 못하고 뻔뻔하게 말이죠. 남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여기 들어간 돈 우리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이야.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장모님 일하시는데 가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녀?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 난 엄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죗값 받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장모님께 얼른 진심으로 사과드려. 안 그러면 용돈이고 카드고 모두 끊어버릴 테니까 말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는 억울한 사람처럼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들이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렸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국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셨는지 엄마에게 사과를 했고 남편은 식당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장모님 가게 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가게에서 일해. 엄마 하는 거 봐서 용돈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해보지도 않은 일을 어찌해 하면서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나무인 태도에 실망한 남편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화 풀리실 때까지 가게에서 무조건 일해 하며 엄포를 놓았죠. 그렇게 어머님은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성은 김씨였습니다. 가게에서는 엄마가 일부러 김씨라고 불렀죠. 시간이 흘러 엄마는 김씨가 처음에는 서툴러서 사고만 치더니 지금은 익숙해져서 일도 곧잘하더라. 김씨 싹싹하다며 단골 손님도 늘었어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고소해하는 눈치였죠. 그 덕에 식당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게 된 어머니는 저희에게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돈 어른이 진짜 고생 많이 해. 음식 장사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하루 온종일 서서 있지. 밥 먹으려고 한 숟갈 뜨면 손님들 들이닥치지. 그리고 얼마나 진상 손님이 많은 줄 알아. 진짜 하루에도 10대 명은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했던 진상 태도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죠. 이래서 사람은 뭐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일 안 해보신 시어머니께서 이제서야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